지난 여름 무더위에 전기요금 걱정하느라 힘드셨죠? 오늘은 불합리한 대한민국 전기요금 체계와 싸우고 있는 곽상원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예, 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요? 예. 예, 저는 그 세 아이의 아빠고요. 예. 예, 큰 아이가 지금 6학년 됐고 둘째가 4학년 됐습니다. 또 지금 셋째 아이는 5살 되고요. 예. 전 두 아이의 아빠인데 예. 저희 큰애가 이제 5학년. 예.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오늘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곽상원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전기요금 관련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신데 예. 이 소송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기요금을 반환해달라는 그러한 소송입니다. 전기요금을 많이 냈으니까는 그동안 차액을 달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많이 냈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이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전기는 늘상 사용하는 것이지만 왜 그 요금을 내야 되는지, 이 요금이 합리적으로 설계가 된 것인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실제 전기요금은 그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 한전이 정하고 있는 약관, 전기 공급 약관에 전기요금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요즘 아직도 뭐 전기세라는 얘기를 또 간혹 쓰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전이 뭐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 법령에 따라서 그 요금을 받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전의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통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실제로 세금과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저희가 납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공사는 맞습니다만 100% 국가가 소유한 그러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미 소유의 측면에서는 49%가 민간에 넘어가 있고요. 그 중에 30%의 주식, 30% 이상의 주식이 지금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이게 뭐 국가 공영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51%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과거에는 전부 국가가 소유를 했었는데 89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이 이미 증권거래소에서 팔린다는 얘기고요. 이미 뉴욕에도 거기 증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국가 기업 아니면은 준조세를 받아도 마땅한 그런 뭐 그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한전이 설명하기로 그러니까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소유의 측면에서는 민영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근데 운영의 측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51%, 즉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로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맞습니다만 소유의 측면에서는 절반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런 정말 조금 얼핏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전의 실체가 이거는 뭐 국가 기업 같으면서도 아닌 듯하면서도 좀 이렇게 복잡한데, 근데 그러면은 이런 거의 이제 민영화된 기업이 그동안의 준조세적인 성격의 그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이번 여름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폭리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소송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 전기 요금을 거기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법에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이라는 법인데요. 전기사업법이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판매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전력의 모든 영역에 대해 독점을 인정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발전의 일부 분야를 민간에 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그러니까 국가가 법령으로 인정한 독점 기업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뭐 친환경 뭐 발전기를 만들어 갖고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스스로 판매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제가 알고 있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발전 자회사도 있고요. 그다음 전력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사도 있는 것인데 이 전력 거래소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력 거래소의 전기를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러면 생산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판매는 이 한전을 통해서는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력 거래소를 그렇죠.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또 완전 독점에 뭐든지 요금도 사실은 지금 법에 있다고 하지만 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근거 거죠. 기준이지 이게 딱 정확하게 뭐 전기 요금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얼마를 받으라 이렇게 딱 명시되진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 보게 되면은 근거 규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전압별로 혹은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 요금을 정할 때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종 승인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제로 그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자신이 설정한 전기 요금을 정하는 것이지만 절차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 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위법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요금 규정인데 지금까지 40년 이상 방치해 왔다면 실제로 국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정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송 배경에 보면 일단 요금이 비싸니까는 소송을 했겠죠. 예. 요금 체계가 이제 불합리한데 그러면 요금 체계가 어떤 게 지금 불합리한 건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 사용 용도별로 요금을 달리 정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비유를 드리자면 집안에 아이들이 많은데 공부 잘하는 애는 좋은 걸 먹이고 공부 못하는 애는 나쁜 걸 먹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욕군,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일하지 않는 국민들은 비싸게 받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체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이렇게 지금 분류한 그렇죠. 상황을 용도별이 일단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건데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외국에서도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차등이 있지 않나요? 자, 일단 지금 말씀하신 외국이라는 그 말의 함의가요. 저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의 전력 회사가 온 나라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저도 소송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단 하나의 회사가 한 나라 전역의 모든 전력 사업을 독점하는 국가는 아마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아직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는 없었다는 없는 것으로.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말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외 사례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나라의 요금 체계와 유사, 제가 지금 저도 표현이 지금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체계와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 나라 전체는 아닙니다. 불과 그 나라에서 전기를 판매를 하는 어떤 회사가 유사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적용받고 있는 전기 요금 규정, 이 누진 요금 규정 같은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이제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우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누진세, 누진제죠. 누진 요금제라고. 네, 누진 요금제인데 저도 이제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날로 3,000와트짜리 잘못 써갖고 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가격을 매길 때 내가 쓴 만큼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썼다고 2배 이상의 그런 요금을 내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것 같고 이거는 뭔가 속칭 말하면 사기당한 느낌도 받거든요. 이 누진 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뭔가요? 누진 요금 체계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총 6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6단계. 전기 요금이라는 것이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도 6단계고 전력량 요금도 6단계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요금이 계속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체계고요. 일단 2단계 이상부터는 누진 요금
이라는 것이고 2단계만 접어들어도 이미 다른 용도보다는 요금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용량에 따라서 이 폭증하는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누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력량 요금의 1단계 요금과 6단계 요금의 배율을 그 누진율이라고 하고 그것이 11.7배라는 것이에요. 이게 11배의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더 차이네요. 예. 자, 그러면 기준을 기본 요금으로 기준하게 되면요. 기본 요금 1단계와 기본 요금 6단계의 배율은 30배가 넘습니다. 30배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30배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이 거기 뭐 40배가 될 수도 있고 50배, 100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냥 그 설명을 드리는 방식인데요. 1단계는 누진요금 적용이 안 되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요금. 거기 1단계도 기본 요금이고 전력량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량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요금인데 그거를 각 100kWh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300, 300에서 400, 400에서 500, 500 이상으로 이렇게 총 6단계로 나눠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 사용한 사용량을 예컨대 55kW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그것보다 10배를 더 사용하게 되면 550kW입니다. 네, 그렇죠. 사용량은 10배가 늘어나는데 전기 요금은 4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제 기름은 똑같이 이제 뭐 10리터 딱 1리터짜리 넣은 거를 10리터를 넣었는데 요금은 뭐 50배 더 내라. 그렇죠. 이건 똑같은 거네요. 내가 쓴 것보다 훨씬 그 뭐 거의 한 40배 이상을 생돈을 물어준다고 표현을 할 정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전기 사용량이라는 거는요. 네.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많이 틀어도 24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안에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이라는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죠. 더 쓰면 이게 휴지가 나가죠. 예. 게다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의 가족 구성원도 다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미 한국전력공사는 1인당 전기를 얼마 쓰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맥시멈 써봤자 얼마나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이 집에 거주할 때 최소 사용량과 최대 사용량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명목은 그겁니다. 이 소중한 전기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때 그 아주 형식상의 구호는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제 지금까지 구호로 40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사실 전기 제품 자체가 가전제품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회가 변한 것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40년 전에 처음 도입됐다는 것인데요. 네. 그 말은 뭐냐면 40년 이전에는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40년 전에 전기는 분명히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 때도 이런 누진 요금 체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전기는 정말 고가였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용도별 요금 체계도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상점에 팔든 회사에 팔든 가정집에 팔든 왕궁에 팔든 전부 전기요금은 동일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일제 강점기에 그 조선 전기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예,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지금도 보십시오. 전기요금은 누가 정합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체계를 이제 소송을 진행 중이신데 소송 근데 왜 하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니 원래 보니까는 경제 관련된 사실 전기요금은 일반 변호사들이 손대지는 않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최초인가요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아마 전 세계 최초죠. 전 세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
이렇게 불합리한 요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소송을 2014년 8월에 제가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요. 네. 처음 연구하게 된 것은 2012년부터 제가 봐왔습니다. 그때 뭐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뭐 거기 한전에 특별한 원한이 있어 시작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선량한 국민이라서 그렇죠. 진짜 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은 내가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도 저는 그 전등을 2개 킬 걸 1개만 켜거든요. 지금도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요. 전 2개 다 켭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2012년에 제 셋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해 제가 좀 몸이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집에 좀 오래 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집에 상주하는 인원이 뭐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제 아이 3명 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딸 2명이 학교 갔다 오면 늘 집에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집에 있는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해 여름이 지나고 있는데 여름 지나고 나서 제가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전기요금 많이 나왔다고. 고지서 딱. 예, 딱 보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왜 많이 나왔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몸이 다 나으면 꼭 한번 왜 많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씩 확인을 다 했었고요. 확인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자료 찾아서 봤는데 되게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요. 우리나라는 약관도 그렇고 뭐 마치 야 이거는 함부로 네가 이거 지금 손댈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우리가 내라는 요금만 내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약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전이 정한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요. 그전에는 저도 전기세인 줄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냥 국가가 납부하라는 것이니까 납부를 제가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매년 여름에 전력 대란, 그러니까 블랙아웃에 대비해서 전기를 아껴 쓰라고 맨날 그러한 공포적인 사용. 지금 맨날 그러잖아요. 전기 그러니까 끊어지는 건 다 너네들이 전기 많이 써서 그러는. 근데 저희는 정당에 돈을 줬잖아요. 돈을 줬는데도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면 한전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몸이 다 나으면은 보고 싶어서 일단 시작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전기요금 규정, 그 다음에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실제로 한전 홈페이지 가보시면 전기요금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시고 독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니, 경제부 연구하신 분이 그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런 요금 규정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부당함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직업이 또 마침 변호사라서 일단 그 부당성을 느낀 이상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부터 소송의 형태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연구했던 것이고요. 소송의 방식은 사실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부당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자. 개편의 동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소송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이 정한 이 누진제 요금 규정이 무효, 그러니까 약관 규제법에 반해서 무효다. 그러니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요금 규정이니까 무효다. 그렇게만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들이랑 해갖고 다시 고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소송이 끝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무슨 정기위원회에서 뭐 정치권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로 끝나겠죠. 예.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자신이 과거에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봤고요. 근데 그 방식 택하게 되면 소송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 이유가 이 각 가정이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납부한 전기요금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용량도 다르고 전기요금도 다른데 실제로 각 가정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예. 프로그램까지 만드세요? 예, 처음에 처음 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소송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제가 봐도 참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송을 시작하는데 지금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한 몇 분 정도나 되나요? 현재 저희 지금 법무법인 인강에 신청을 해주신 분은 대략 한 2만 분이 넘으셨고요. 그 법원에 실제로 소장을 접수하신 분들이 지금 한 8천 분 가량 됐습니다. 8천. 예. 그럼 8천 명을 다 계산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2014년에 접수되신 분들은 이미 다 계산이 끝났고요. 근데 올해 접수되신 분들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이 일단 각 가정이 사용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끝나게 되면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계산 공식을 돌려가지고 각 가정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액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8천 명 정도가 지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제가 처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저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예, 궁금했는데 그때 그 한전의 통계 자료를 보고 사실 역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럼 평균적으로 납부하는 전기 요금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누진 요금 규정이 없는 1단계 요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2012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2014년에 들어서야 소장을 접수한 이유가 한전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통계 자료마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통계가 다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전이 모든 전기 사용과 전기와 관련한 모든 통계 자료를 전부 다 한전이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구매에 맞게 통계 자료를 그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조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짝 깎아내리든지 아니면 뭐 조작을 했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게요. 그렇죠. 검증을 근데 이게 그 전기사업법에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한전을 관리하는 그 기구가 있지 않을까? 정부 조직이 있지 않나요?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을 일단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판명이 나지는 않았겠네요. 제가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받아내야겠네요. 예, 그러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이 얘기를 이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반환될지. 그래서 통계를 보고는 그때는 그 통계만 달라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었는데요. 2014년부터 한 7건을 진행해 왔고 올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건에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면 대략 1년 동안 반환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가량 됐습니다. 50만 원이나 돼요? 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최대치로 따지게 되면 각 가정에 500만 원까지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 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이 10년 동안 우리가 적금을 모아도 500만 원 쉽게 모으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 말은 정반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각 가정이 그렇게 낼 필요가 없는 내어서는 안 되는 전기요금을 지금까지 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전이 그동안에 그만큼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거네요? 지금 일단 그 이론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적정한 전기요금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통계는 한전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전의 요금 규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한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장사꾼이 맨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고 판단하는. 네, 그래서 믿지고 판다. 예, 예. 그 믿지고 판단하는 얘기를 지금 전 국민이 수십 년째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또 믿고 있죠. 예, 거의 대부분 또 믿고 계시고, 제가 처음 소송할 때 어떤 국회의원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한전은 적자인데 당신이 이런 소송하면 되느냐, 이러신 분도 계셨고. 진짜 적자였나요? 아니, 적자라고 하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수십 년째 적자인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 1위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인구 12억의 중국 기업이 아니고요. 세계 최고 강대국의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5천만의 우리나라 한전이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만 수익이 좋아졌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전이 말하고 있는 원가가 무엇이냐. 원래는 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원가가 얼마인가요?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커피 콩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쵸.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홍보를 받아왔냐면은 전기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전기 요금이다 라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 한전이 말하고 있는 원가에는 한전의 모든 비용과 모든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한전의 적정 이윤과 적정 배당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일단 기본 개념이 그래요. 그게 한전이 말하고 있는 총괄 원가의 개념입니다. 그거는 생산 원가가 아니라 뭔가 자기네들 이득 다 갖다 붙여놓고서는 이제 이 정도 원래 돈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미친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그 개념 자체가 한전의 적정 이윤까지 그리고 투자 보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그것도 넘어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지금 이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전 뭐 배당금 해갖고 예. 뭐 그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뭐 많은 배당금 나갔다, 이런 얘기도 제가 그러니까 들은 적이 한전 있거든요. 주식의 30%가 지금 이미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전의 이익의 30%는 무조건 국부 유출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 지금 원가의 개념에도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보면요. 그 한국전력공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5년간 이 원가를 부풀리고 항목을 과당 계상해가지고 10조 원이 넘는 그런 원가 조작을 합니다. 10조. 아, 10조 원이면 엄청난 거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원의 감사 자료입니다. 그 10조 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주머니에서 정말 못 먹을 거 아껴가면서 준 거네요. 왜냐면 전기요금 안 내면은 전기가 끊어지니까는. 그렇죠. 전기요금을 안 내면 전기는 바로 단전하죠. 단전 예고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전이 그렇게 회사를 운영을 해도 한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삼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이고, 향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감사 의견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가정을 이제 소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신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래도 내심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1심을 하나 이기시겠지. 능력 있으시니. 근데 패소를 했는데 그 판결문이 좀 이상했어요. 저도 여러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 아니면 판결문을 매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봤는데 도대체 이 판사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 누진 요금 규정, 누진 요금 약관에 대해서 첫 판결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는 있었죠. 그냥 하지만 그러한 상징에 불과하고, 전 판결의 지금 논리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판결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전기 요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사업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그리고 누진 요금 체계
책에는 정부가 정하는 고시의 근거 규정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하고 있는 고시에는 이 누진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그러니까 누진 범위나 한계에 대한 고시가 없다. 따라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판결문 자체만 보면 이거는 판사가 거의 그러니까 난 재판하기 싫다. 그냥 판결하기 싫어.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는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낸 것인데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소비자, 고객,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그 해당 약관을 통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불이익을 입는지, 그 불이익의 정도와 그 다음에 회피 가능성, 그 다음에 거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그에 대응해서 사업자의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익은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주장을 하고 제가 그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판결문에 보시면 단 한 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저런 문제를 판사가 증거를 취합하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라고 판사가 있는 건데, 판사가 판단하자니 이게 직무유기 같은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그 지금 그 소송한 게 이 법원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왠가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판결이 나올까봐. 이런 일부 이제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 명의 판사에게 사건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한 명의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시정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번 판례가 나오면.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 법원에 나눠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제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이기고 싶습니다만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저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건을 처음에 7개로 예. 나누어서 전국 법원, 그러니까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접수를 했고, 올해는 대구, 인천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왜 안 하셨어요? 제주도는 이제 제가 곧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온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소송이다라는 제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전국 법원에 나눠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곽성암 변호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는 이런 대규모 소송하면은 엄청난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예. 이걸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어떻게 돈 좀 버시나요? 이거 하시면요? 자,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마음 아픈데 가끔 계세요.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일하시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제가 소송 참가 비용을 받는데요. 소송 참가 비용 중에 반 이상이 이미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지대나 이런 걸 해갖고 이제 들어가는 돈이죠. 예, 납부해야 되는 돈이고 그 나머지 돈 몇천 원 가지고 복사비는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하게 이것보다 더 편하게 많은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전공이 이제 경제에 관련된 뭐 경제법이시니까는. 아니 뭐 그렇게 저한테 사건을 안 맡겨주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이득을 다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원래 최근에 판결이 선고가 난 그 사건은요, 작년 여름에 원래 판결 선고 기일이 처음 잡혔었습니다. 실제로는요. 잡혔는데 계속 미뤄졌죠. 예, 처음 판결 선고기 잡혔는데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고 그 다음 달쯤에
한전이 갑자기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요금 완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때 이런 이유를 댑니다. 지금 2016년이니까요. 2015년이죠. 그러니까 2014년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인하가 돼서 온 국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고자 누진 단계를 일부 완화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져봤습니다. 진짠가? 진짠가? 예. 국제 유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한국 한전이 그 석유를 사용해서 얼마나 발전을 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석유 발전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뭐 거기 써 있잖아요. 뭐 전기요금 안에 뭐 기름이 다 들어 있으니까 뭐 아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다 홍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불과 3% 미만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잠깐 내렸다는 것인데 그 3%의 그 발전량을 가지고 있는 석유 가격 때문에 그 누진 단계를 완화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 주장은 뭐였냐면 그때 판결 선고 기일이 처음 8월달로 잡혔기 때문에 그때 8월에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 국민들이 많이 알게끔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승소 판결이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판례에 따라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전기요금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여름철에 낮춘 것이죠. 그때 한번 낮췄고요. 그리고 올해 한번 낮췄죠. 그렇죠. 지금 뭐 너무 전기요금 비싸다니까는 뭐 9월 달인가부터 이제 전기요금을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낮춰줘 갖고 그 할인액을 해서 10월 달인가 내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제가 할인이라는 표현은 참 뜨기 싫은데 예, 일부 누진 단계를 완화해서 거기 지금 요금 규정보다 덜 낸 요금 합계액이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예, 저는 온 국민에게 이미 5천억 원을 벌어들인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0만 그 인구이기 때문에 이미 한 가정당 제가 5만 원은 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이런 부분 얘기하지만 저는 이 소송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진짜 승소를 하겠고 판례로 나와서 1,000만 명이 한 500만 명이 정말 소송에 참여한다면은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전에서? 제가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 제가 아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크게는 3가지입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냐?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너 이게 한전을 왜 거짓말되는? 네 말이 거짓말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는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한전의 발간 자료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질문은 그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그러면 한전이 망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배상액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전은 굉장히 기적적인 기업이라니까요. 수십 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세계 1위의 에너지 기업이고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은 대한민국의 딱 2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그룹하고 한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의 지금 이익이 매년 10조 이상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여태껏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한 해 10조면 한 5조 국민들한테 돌려줘도 뭐 망하지 않겠네요. 자,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게 동일한 잘못된 교육을 받았냐면은 한전은 국가입니다.
한전이 망하는 거는 국가가 망한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소중한 전기를 아껴 쓰라라는 협박이 가능했다는 것이거든요. 뭐 60년대도 아니고 거의 그 독재 체제처럼 정치도 독재, 그다음에 전기도 독재처럼 그런 인식들 계속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망한다고 한들 지금까지 그렇게 온 국민의 좀 거친 표현으로는 고혈을 지금 짜낸 조직인데 설령 망한다고 한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벌어먹은 게 있는데 부당성을 시정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고요. 그 한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자기는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초밥 먹는 사람들 걱정해서 뭐 그 위생 상태 막 걱정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참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게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착한 국민들이죠. 착한 국민이신 것 같아요. 착한 국민이고 그래서 그 해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력 대란의 주범으로 몰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또 이렇게 드립니다. 거기 지금의 정부나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OECD 국가 좋아하시니까요. 네. 예,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 보통의 OECD 국가에서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 및 공공용이 대략 3대 3 정도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통계라고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계는 어떠냐면요. 주택용이 13, 산업용이 55, 그 일반용과 공공용이 25쯤 됩니다. 그러니까 13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보다 절반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반 이하 사용하는데 주범으로 항상 주범으로 몰린다는 것이죠. 주범으로 몰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전기를 더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시킨다는 겁니다. 이 소중한 전기를 계속해서 네가 조금만 더 쓰면은 전기요금을 폭증시킬 거니까 전기를 아껴 써라.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비유를 드리자면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옆집보다 생활비를 반밖에 안 씁니다. 반밖에 안 쓰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거덜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짜장면 한 그릇 또 못 얻고 라면 먹고 사는데 너 때문에 식대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정 억울하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자,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 4년 동안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요번에 판결 난 것도 요번에 난 거고 굉장히 소송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큰 돈도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당장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없는 이런 소송을 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장인어른 때문에 뭐 이런 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속내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전기요금 체계, 전기요금 규정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연적인 것이었고요. 저는 일단 처음에 궁금해서 제가 시작한 것인데 제가 또 마침 경제법을 전공한 변호사라서 한번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성격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제가 부당성을 느꼈는데 그대로 덮고 갈 수는 없고요. 없고 처음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덜컥 시작을 했다가 제가 파산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파산은 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은 주저도 했습니다만 뭐 한편으로는 제가 이미 부당성을 깨달았고 이론적으로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이 소송이 승소를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혜택을 다 명분으로나 실질로나 당연히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고요.
자, 제가 이제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은 이게 그 외국의 어떤 사례 뭐 저희가 영화나 어떤 그 소송의 판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판결 하나로 굉장히 많은 사회나 국가나 시스템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소송이 승리를 하면은 물론 당연히 이제 부당한 정리요금 체계도 잡혀질 수 있지만은 어쩌면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담배 요금 같이 이렇게 독점 체제에 있는 그런 불합리한 시스템도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그 올해 많은 국민들이 이 전기 요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일단 부당성을 인식하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40년간의 잘못된 교육을 드디어 깨신 것입니다. 한번 부당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나면 다른 부당성에 대해서 또 인식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앞으로는 이렇게 은밀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옥죄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 못하는 감시 체계가 작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식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인식을 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인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송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20분을 가지고 거기 20분한테 위임을 받아서 제가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20분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20분도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었는데, 아는 분들 혹은 아는 분의 아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당함에 대해서 인식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의 결과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행동의 결과를 보려고 이렇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소송이고 제 노력의 결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도 뭐 지금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그거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소송 지금 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첫 번째 판결에서 너무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좀 기가 꺾였죠. 그때 승소를 했으면은 정상적인 법원의 정상적인 판결을 받았으면은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6군데, 10군데 어떤 소송이 남아있죠.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인강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소송 참가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인터넷에서 직접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거기 저희 홈페이지 안에 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되고 저희 법무법인 인강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어떤 그 소송하고 싶어도 시간과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도 홈페이지나 전화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소송 비용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소송 비용 비싼가요? 저는 좀 많이 받고 싶은데요. 많이 받고 싶은데 또 많이 받으면 또 거기 참가를 안 하실 수도 있고 지금도 지금 15,000원 받고 있는데요. 예? 수송 비용이 15,000원이요? 예, 15,000원 받고 15만 원이 아니라 15,000원이요? 예, 그래서 그 15,000원 이상 입금해 주시면 좋고요. 예, 이상 입금해 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일단 지금 조금 어렵죠, 사실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하고 그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나머지는 제가 전부 알아서 합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 본인의 어떤 주택만 되는 거죠? 뭐 자기가 임대로 아닙니다. 거기 임대로 사시는 분은 전기요금 안 내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유주는 또 이제 주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 이제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그것은 다 제가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세대주 명의로 소송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에 참여하려면은 그냥 법무부에 인강 쳐갖고 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모르면은 그냥 전화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짤막하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부당성을 인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부당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곳에 숨어 있는 불합리와 부정의가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불합리와 부정의를 인식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젠가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 재판이 승소를 하셔갖고 승소해서 정말 기쁜 소식과 함께 얼마를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을 할지, 그 다음에 얼만큼 이 부당성이 개선되는지 그 소식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 꼭 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은 현 지금 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국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행동에 나서줘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당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부름에 따라서 그 힘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모든 절차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도 헌법은 전부 다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게끔 사람들한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그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것이겠죠. 혼란을 두려워해가지고 혼란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혼란은 핑계일 뿐입니다.